매년 연초가 되면 전 세계 테크 업계의 눈이 딱 한 곳으로 쏠리죠. 네, 바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 CES 2026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유독 한 나라가 무대의 완전한 중심을 차지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전 세계가 온통 한국 이야기뿐이었는지 그 압도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력한 IT 매체죠. 엔가젯이 남긴 극찬입니다. 수많은 신기술이 막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모두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든 기술. 그게 바로 한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이번 CES 2026의 전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뜨거운 반응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거였을까요? 아,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숫자로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숫자 206,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CS의 꽃이라고 불리는 혁신상의 총 수상 개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단 한 나라, 한국의 기업들이 휩쓴 상의 개수라는 거죠. 무려 206개. 정말 어마어마하죠? 더 놀라운 건 사실 이 비율입니다. 59.4%. 전체 혁신상 중에서 거의 60%를 한국이 다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10개 중에 6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는 얘기입니다. CS 역사상 이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혁신상 중에서도 진짜 최고 영예로 꼽히는 최고 혁신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총 30개였는데 그중에서 정확히 절반인 15개를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번 CS의 최대 화두가 뭐였죠? 바로 AI였잖아요.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가 전부 한국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엄청난 성과가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만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상기업의 70% 이상이 바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한국 기술 생태계가 그만큼 탄탄하고 깊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었을까요?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그 혁신의 중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이번 CES는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기술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힌 무대였어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전 시장을 가득 채우는 이른바 양적 공세를 펼쳤다면요. 한국은 AI를 활용한 질적 차별화로 정면 승부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단순히 AI 기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기기들끼리 연결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느냐,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LG의 월페이퍼 TV입니다. 두께가 연필 한 자루밖에 안 되는 이 TV가 세계 최초로 4K 고화질 영상과 음향을 지연이나 손실 없이 무선으로 전송합니다. 그냥 얇고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혁신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한편 삼성은 개별 제품을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TV가 그냥 보는 도구가 아니라 집 전체를 컨트롤하는 일상의 AI 동반자가 된다는 비전. 이게 바로 삼성이 보여준 차별점이었습니다. AI가 이렇게 우리 일상을 바꾸는 동안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CES를 지배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뜨거웠던 전기차의 열기가 살짝 식고 그 빈자리를 로봇과 물리적 AI라는 개념이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 변화의 중심에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열기가 한풀 꺾이니까 모두가 궁금해했죠. 자, 그럼 다음 주인공은 누구지? 그리고 CES 2016 현장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바로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로봇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그 주인공의 등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인데요. 이 스펙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냥 걷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거죠.
역시나 미디어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 같은 유력 매체는 수많은 로봇들 중에서 이 아틀라스를 최고의 로봇으로 콕 집어서 선정했고요. 이미 산업 현장에 배치되기 직전 수준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로봇 경쟁이 현대차만 한 게 아니었어요. LG의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은 그냥 시키는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알아서 세탁기를 돌리고 다른 가전까지 제어합니다. 핵심은 바로 실용성입니다. 진짜 우리 집에서 도움이 되는 로봇이 드디어 나왔다는 신호탄이었죠.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화려한 기술을 뽐내는 동안 그 뒤에는 한국의 진짜 저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으로 가득 찬 스타트업 생태계죠. 이 작은 거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찬사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집중하는 분야가 바로 물리적 AI라는 개념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디지털 세상에 있던 AI가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서 눈과 손발을 갖게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센서로 세상을 보고 AI로 똑똑하게 생각해서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기술. 이게 바로 다음 시대를 정의할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개념이 더 이상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피컵을 알아서 척척 분류하는 로봇팔, GPS가 터지지 않는 실내 미로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자율주행 기술, 스스로 문을 열고 물건을 배송하는 로봇까지 이게 전부 한국 스타트업들이 물리적 AI 기술로 현실의 문제를 풀고 있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증거들은요, 딱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ES 2026을 통해 확인된 것. 바로 글로벌 기술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그 위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냥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만 잘 공급하는 부품 강국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AI와 로봇 같은 기술들을 하나로 엮어서 미래의 규칙과 생태계, 즉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시스템 플레이어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미래 청사진 자체를 그리는 설계자가 된 겁니다. CES 2026은 그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이제 AI와 로봇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어쩌면 바로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